한반도의 아득한 옛날. 이곳에는 아직 나라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자연의 거대한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문자는 없었고 그들의 삶을 증명할 문헌,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은 시대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의지하고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척박한 거친 들판과 맹수들이 가득한 숲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사냥과 채집으로 얻은 귀한 식량을 공평하게 나누었고 갑작스러운 위험이 닥치면 모두가 함께 피했다. 대자연의 엄혹함 속에서 질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약속이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은 점차 강가와 구름지대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비옥한 땅에 털을 잡고 흙을 일구어 씨앗을 뿌리고 계절의 변화에 맞춰 곡식을 거두는 법을 터득해 나갔다. 이러한 정착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혁명적 변화였다.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아 위험한 이동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었고 사람들은 땅 아래를 깊게 파서 튼튼한 움집을 짓고 거대한 마을을 형성했다. 농경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을 넘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거대한 사회적 힘을 만드는 단단한 기반이 되었다. 이제 인류는 자연의 일부가 아닌 자연을 다스리는 문명의 주인공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치게 된 것이다. 농사가 안정되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다. 수확하고 남은 식량, 즉 잉여 생산물이 생겨난 것이다. 이것은 곧 부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곡식을 많이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생겨나고 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계급이 서서히 발생했다. 마을의 지도자는 더 이상 평등한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무리를 이끄는 절대적인 군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점차 누군가의 명령 체계 아래 움직이는 조직된 사회의 일원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은 돌보다 단단하고 날카로운 신비한 물질을 발견하게 된다. 구리의 주석을 적절히 섞어 만든 금속, 바로 청동이었다. 청동기 시대의 개막은 단순히 도구가 바뀐 것을 넘어 세상의 질서를 통째로 흔들어 놓았다. 뜨거운 가마의 불길 속에서 녹아내린 금속이 정교한 석재 거푸집을 통해 날카로운 검으로 탄생할 때 인류는 비로소 강력한 권력이라는 실질적인 힘을 손에 넣게 되었다. 청동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늘의 선택을 받은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신성한 물건으로 대접받았다. 청동기는 곧 국가의 수준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었고 고조선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주변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기원전 2333년 단군왕검에 의해 우리 역사상 첫 국가 고조선이 건국되었다. 그는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이라 선포하며 신성한 권위를 바탕으로 주변의 여러 부족을 하나로 통합했다. 이것은 단순히 전설이나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니었다. 고도로 발달한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앞선 청동기 기술을 가진 이주, 집단과 토착 세력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의 실질적인 출발점이었다. 홍익인간,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이념은 이 거대한 연맹체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고조선은 이제 동방의 패자로 성장하며 우리 역사의 첫 장을 찬란하게 장식했다. 고조선의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엄격한 질서와 법이었다. 그들은 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법률, 즉 8조법을 통해 국가의 기틀을 세웠다. 비록 오늘날에는 3가지 조항만이 전해지지만 그 내용은 당시 사회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겼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은 생명의 존엄함과 노동력의 가치를 의미했다. 또한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게 하고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규칙은 사유재산의 개념이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았음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고조선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떠나간 지배자의 영원한 안식과 권위를 기리기 위해 거대한 돌무덤인 고인돌을 축조했다. 수십 톤에 달하는 거대한 바위를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옮겨와 정교하게 세우는 작업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수천 명의 인원을 동원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대역사였다. 들판 곳곳에 세워진 이 거대한 돌들은 당시 고조선이 얼마나 거대한 노동력과 조직력을 갖춘 국가였는지를 묵묵히 증언하고 있다. 기원전 3세기경 고조선은 또 다른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대륙의 혼란을 피해 망명해온 위만이 선진적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입국한 것이다. 위만은 곧 고조선의 정권을 장악했고, 이때부터 고조선은 본격적인 철기 시대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성동보다 수만 배 흔하고 강력한 철은 전쟁의 양상을 바꾸었고, 농업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높였다. 철제 농기구로 거친 땅을 개척한 고조선은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차례로 복속시키며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는 진정한 동방의 강자로 우뚝 섰다. 하지만 고조선의 성장은 거대 제국 한나라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특히 고조선이 중개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독점하자 한나라 무제는 대규모 수군과 육군을 동원해 고조선을 침공했다.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나라의 파상 공세를 훌륭하게 막아냈다. 성안의 백성들은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도 끝까지 저항하며 국가의 자존심을 지켰다. 그러나 길어지는 전쟁은 지배층 내부의 분열을 야기했고, 결국 기원전 108년 찬란했던 고조선의 역사는 왕검성의 함락과 함께 마침표를 찍게 된다. 비록 나라는 사라졌지만 고조선이 남긴 유산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고조선의 철기 기술과 세련된 국가 운영 체계는 부여, 고구려, 옥저와 같은 새로운 나라들로 고스란히 계승되었다. 특히 고구려는 고조선의 옛 땅을 되찾겠다는 다물 정신을 계승하며 더 큰 제국으로 성장했다. 홍익인간이라는 고조선의 건국 이념은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 민족의 뿌리이자 자부심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 한반도 첫나라가 걸어갔던 그 위대한 여정은 지금도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흐르고 있다.